자,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그 극심했던 시장 변동성 한가운데서 4가지 고유한 포트폴리오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접어두고 오직 순수한 데이터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성과 생존 메커니즘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조부터 수익률, 위험을 통제하는 기법, 레버리지의 냉혹한 한계, 그리고 방어 기제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4가지 포트폴리오 모델, 그 뼈대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같이 보시죠. 이 4가지가 우리가 분석할 베이스 캠프들입니다. P0는 다들 잘 아시는 S&P 500, 즉 시장 평균의 기준점입니다. P1은 여기에 나스닥 100의 기술주 성장성을 딱 절반 섞은 모델이고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건 바로 P2입니다. 리스크 분산과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버리지를 40% 편입시킨 아주 스마트한 혼합형 모델이죠. 마지막 P3는 완전히 극강의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고 2배수 레버리지에 모든 비중을 싣는 야수 같은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수익률 관점입니다. 만약 초기 자금을 한 번에 확 투입했다면 이 자산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10년간의 덱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보니 P3 모델이 무려 30.17%라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기술주들의 미친 듯한 상승 추세에 레버리지의 복리 효과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죠. 하지만 세상에 100% 장밋빛 투자는 없잖아요. 10년간의 경이로운 성장 그래프, 푹 파인 곳을 보세요. 2022년 소위 데스밸리라고 불리던 금리 인상기에 SP3부는 무려 마이너스 60.52%라는 끔찍한 최대 낙폭을 기록합니다. 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이 구간, 과연 보통의 투자자가 멘탈을 부여잡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인 심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이런 끔찍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 즉 위험 조정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은 뭘까요? 진단 결과를 확인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시듯 스마트 혼합형 모델인 P2가 가장 완벽한 스윗스팟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안정성이라는 기반 위에 레버리지의 수익성을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얹어낸 거죠. 진정한 의미의 위험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최고의 균형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3인데요. 이게 뭐냐? 바로 P2 모델의 소르티노 지수입니다. 하락장에서 자산이 깨지는 위험 대비 수익 창출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수인데, 여기서 P2가 1위를 찍었다는 건 시장이 오를 땐 수익을 쭉 빨아들이면서도 떨어질 땐 기가 막히게 방어해낸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시장의 환상이나 뜬구름 잡는 기대감에서 벗어나서 레버리지를 지배하는 차갑고 냉혹한 수학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변동성 잠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겁주기가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매일 비율을 재설정하는데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횡보할 때 내 자산 가치가 수학적으로 스르르 갉아먹히는 아주 구조적이고 학술적인 현실입니다. 결국 투자는 방향성을 가진 강력한 추세와 이 변동성 잠식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입니다. 다행히 2017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술주들의 혁신적인 상승 추세가 너무 강력해서 이 마이너스 요인을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장이 방향을 잃고 횡보할 때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여러분의 자산에 기하급수적인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수학적 함정을 피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기적인 자본 투입과 기계적인 재조정의 마법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궤적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초기 일시불 투자와 정기적인 자본 투입, 즉 DCA 전략의 차이입니다.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게 자산 수량을 긁어모으는 엄청난 스프링보드 역할을 한다는 게 데이터로 뚜렷하게 보이시죠? 최종 잔고를 보면 그 위력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던 폭락장이 꾸준한 자본 투입을 만나니까 오히려 폭발적인 자산 증식의 골든타임으로 돌변했습니다. 일시불로 넣고 기도만 했을 때보다 최종 잔고가 무려 4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주 객관적인 3단계로 쪼개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쏙 빼고 지정된 비율에 맞춰 기계적 비중 조절을 합니다. 둘째, 급격하게 몸집이 불어난 과열 자산의 비중을 원칙대로 가차없이 축소시킵니다. 셋째, 그렇게 축소시켜서 확보된 가치를 덜 흔들리는 안전자산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이것이 위기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살려내는 가장 단단한 뼈대입니다.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이 리밸런싱 엔진 사이클은 우리 투자 시스템에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이죠. 탐욕과 공포를 발라내버립니다. 2022년처럼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위기 속에서도 파산을 면하고 끝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차갑고 객관적인 규율이 뒤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방대한 백테스트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최종 결론을 짚어보죠. 10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3대 절대 원칙, 이겁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무조건적인 마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전술 도구입니다. P2처럼 자산 배분으로 최적의 위치를 잡아야죠. 둘째, 지속적인 정기자본 투입은 완벽한 방패막입니다. 위기를 든든한 수량 확보의 기회로 바꿔치기 하니까요. 셋째, 결국 최종 생존은 기계적인 재균형이 담보합니다. 감정을 100% 배제한 시스템만이 그 무서운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굴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언제 훅 꺼질지 모르는 막연한 시장의 긍정론에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수학적이고 데이터로 증명된 단단한 기계적 시스템 위에 올라타 있나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여러분만의 흔들림 없는 전략을 세우는데 진짜 강력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